저거는 이제 기본이 안 된 건데 자유에 아마 지읒도 모른다고 저는 입이나 다물고 있든지.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지금 의사들 휴진하는 것에 대해서 막 언론들이 비판합니다. 의사들 휴진하는 거 안 되죠. 생명을 구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인다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정치 실종을 넘어서 정치 사망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들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정치 사망의 그 결과를 온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피해를 보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의대 정원 갈등이 시작된 걸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 2월 달인데요.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의료 시장 자체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내지는 깡통 실사를 근거로 해서 무분별한 의사 증원 2,000명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1년마다 2,000명이기 때문에 이제 10,000명을 늘리겠다라는 안을 내놓은 건데 당연히 의사들이 받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전공의들이 이런 방식으로는 내외산소라고 하는 필수 의료나 지방의료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이러면서 의료계를 떠나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의협에서 이면택이라고 하는 초강경파가 득세를 하면서 지금은 내용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검사와 의사의 싸움으로 이게 지금 변질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건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박단이라는 전공의 협의회장의 페이스북 글을 제가 읽으면서 가장 나이는 젊고 연차는 짧지만은 가장 어른스럽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배제시킨 채 윤석열 정권의 저 막무가내 무대뽀식의 행정과 또 의협회장이라는 자가 어떤 정당이나 지지선언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본인 정치에 매몰이 돼가지고 의사들 내지는 그 모든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 저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적대적 공생관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유정 의원. 검사들은 똥칠하고 검사 출신 대통령은 그냥 저렇게 코 풀어대고 여사는 가르뱉고 정말 뭐 우리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이런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왜요? 그냥 방구도 끼죠 그냥 나와서. 아니 저희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아니 우리가 보통 매너라고 하는데요. 좀 그런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당연히 분별해야 되는 거. 그건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 시민의 덕목인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떻게 참 공개 국무회의를 집전을 하면서 국무회의장에서 본인 말하는데 저렇게 코를 풀어댄다? 저거는 이제 기본이 안 된 건데. 아니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식이 없는 거죠. 늘 뜬금없이 자유론을 얘기하잖아요. 자유도 모르면서 자유에 아마 지읒도 모른다고 저는 보는데 자유 떠들고 매번 할 말 없을 때마다 자유로 때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도 저 코 푸는 모습 보니까 저것도 자기가 코 풀 자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 자유가 아니거든요. 도대체 공동체라든지 사람이 어우러져서 살고 기본이라든지 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갖다 놓고 오셨길래 어디 저 외국 나갔다 오면서 비행기 위에 하늘 위에다가 두고 오셨나. 참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 안 되는 거를 국민들이 지적을 해야 되니까 너무 참 당혹스럽고 당연한 걸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난감합니다 정말로.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신흥기 변호사님 보기에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것 같습니까? 저 헌법 64조에는 국회의 자율권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 자율권에 따라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다수결에 의해서 적법하게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무효다. 그럼 제가 반대로 말씀해드리죠. 저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들거든요. 0.7% 차이로 이겼잖아요. 무효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수가 득표했는데 그게 무효다? 이거는 완전히 반민주적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반민주성으로 인해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합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전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심을 입에 올렸는데 민심을 올릴 자격이 있습니까? 좀 본인의 거울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비유를 쉽게 설명드리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불량 학생들이 있죠. 근데 불량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 정직을 뭐 정학을 받든지 퇴학을 당하면 되는데 이 학생들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학교 앞에서 시끄럽게 하면서 학교 문을 닫자는 겁니다. 다 같이 공부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도 안 하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한 의원실당 한 달에 1억씩 나가는데요. 108명이면 100억 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놀고 먹고 돈만 받아갈 겁니까? 좀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좀 학교를 문 닫자라는 주장은 그 퇴학당하는 학생이 할 말은 아니다. 좀 반성하고 공부를 해라 좀 제발.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부의 그런 부분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저건 꼼수예요. 아니, 좀 마지막 꼼수를 대통령도 냈는데. 좀 번갈아 가면서 하죠. 대통령도 지금 임기를 좀 줄여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면 어떻습니까? 한 달 아니, 너무 길어요. 무보수로. 한 달 너무 길어. 개헌 사항이어서. 한 달은 너무 긴가요? 예, 한 달 너무 그러니까 길어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저는 굳이 타협을 한다면요. 운영위원회는 여당이 맡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운영위를 가져가되 전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특검을 당장 수용하는 겁니다. 윤석열 부부특검을 수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는 전 정치보건에 씨앗을 남겨놓는다는 의미에서 운영위 정도는 맡겨놓을 수가 있다. 근데 그거 외에는요. 번갈아 가서 하는 거는 뭐 그냥 본인들의 주장이니까. 어대한 기류가 있다. 어차피 네. 대표는 한동훈이다. 뭐 이런 기류 가고 있다. 왜 어대한 얘기가 나오죠? 지금 한동훈 세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총선 대패 이후에 뭐 완전히 당이 지금 해산 수순으로 가야 되는 지경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국민의힘의 두 축이라고 하면은 영남 기득권이 있고요. 거기 이제 강원도까지 보태고 있고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민심을 좀 쫓고자 하는 세력이 소수지만 남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영남 주류 기득권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명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천목회라든지 그쪽 소위 말하는 젊은 그룹들이라든지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이 한동훈 위원장 세워가지고 당을 한번 좀 접수해보자. 이제 이런 의도로 어대한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넘어야 될 그 개인의 의혹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 의혹, 부인의 의혹, 자녀의 의혹, 장인어른 의혹, 처남의 의혹. 이 본부자장처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 의혹도 넘어야 되지만 본부자장처. 예, 본부자장처도 넘어야 되지만 또 홍준표나 김기현 대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남 기득권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모닝을 할 거거든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경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경로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인의 의혹과 기득권의 의혹과 또 대통령 용산의 이런 여러 가지 공세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요게 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보고 저는 친윤그룹에서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경원 의원하고 한번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예. 때는 한동훈과 나경원의 좀 빅매치가 형성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게 본인의 그 항상 그 아는 척 많이 하잖아요. 수사해보니까 전문가다 이따위 논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서 안다 이런 건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물어보죠. 장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뭐 한번 팔아본 적 있어요? 민생에 대해서 어디 가서 한번 돈 한번 꿔본 적 있습니까? 이자 내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말인지 뭔지도 분간도 못하면서 그러면 입이나 다물고 있든지 무슨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아는 척이나 하면서 한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히고 지금 국민들은 이 현실 세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일평생을 검사로 오랜 시간 아버지 돈 지원받아가지고 구술을 해가지고 검찰 임용 받아가지고 월급 따박따박 받아오면서 그러다가 대통령 된 분 아닙니까? 거기다가 배우자는 학력 위조하고 경력 위조해가지고 잔고 조작 다 위조해가지고 땅 사고 땅 팔고 뭐 장사해가지고 다 위법의 그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그 집안 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주가 조작도 제가 빠뜨렸네.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에 대해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모르면 가서 배우기라도 하고 좀 입이라도 좀 다물고 듣기라도 해야 되는데 뭘 이렇게 안다고 저렇게 아는 척만 하고 있는지. 신인기 대표님, 저 망원경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술이네, 술병이네. 저걸 왜 눈에다가 꼬라박고 있죠? 코에다가 해야 되는 거야? 코에다가? 냄새라도 맡게? 이제는 뭐 눈으로도 술을 마시는 기인의 지경에 올라온 건지 모르. 다음에 귓구녕에도 하나 넣겠네요. 그래서 저는 저게 되게 심각한 게 안보라고 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분초로 다퉈야 될 모든 사람과 국가 권력을 공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써야 될 수사 라인들, 이 사정기관들이
한 개인을 위해서, 한 성역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총동원이 됐다. 그럼 국민에 대한 항명이죠.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근데 저거를 8월 2일만 그럴까요? 제가 그때 음주운전에도 자주 비유를 하지만요. 음주운전 한 번 한다고 걸리는 거 아닙니다. 100번 할 때 한 번 걸리는 거고, 뇌물도요. 어떻게 한 번 받는데 그 처음 받은 날 뇌물이 찍힙니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날 찍힌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안보에 대해서도 저렇게 술병을 안구에다가 끼면서 안 보인다고 할 정도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럼 안녕합니까? 전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런 무자격자들, 불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없고 가장 엄벌을 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탄핵 청원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질환보다 만성질환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가장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보통은 총선에서 이런 대패를 하면 총리부터 해서 정무직 공무원들 고위직들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한독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능했고 총선 대패에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총리는 교체가 아닌 유임으로 지금 된 이유가 결국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갈 만한 총리 후보자를 못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2인자인 총리의 인사조차도 못하는 이런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이다. 뭐 국민들의 마음으로는 심리적인 탄핵을 이미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정부는 한 치 앞도 지금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은 온갖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본인들 윤석열 부부의 범죄 혐의를 가리는 쪽으로만 국가 운영을 하니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공직사회가 나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월급만 받는 거거든요. 프로젝트 다 재워놓고요. 사고 안 나게 만큼만 마사지만 하는 정도로 국정 운영을 하지, 많은 공무원들이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전 이게 대한민국이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멈춰있다. 이게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48.56%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25.6%, 그러니까 24%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과거에 탄핵 대선이라고 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출마했을 때 얻은 게 24%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4%는 기본값이죠. 디폴트 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빵점짜리로 지금 봐도 무방하다. 왜냐면 24%는 탄핵 이후에 나온 후보도 이제 얻은 득표거든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나오는 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무너져도 있는 예. 표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 24%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빵점짜리 대통령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떨어지면서 탄핵으로 갔는데 그때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4%의 콘크리트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거쳐가면서 지금 내부 분열로 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빵점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퇴학을 걱정해야 될 순간이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 특검 관련해서도 우리가 윤석열 부부 특검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혜병 관련된 것은 윤석열 특검, 김건희 일괄종합 특검, 이 두 가지가 부부 특검인데 이제는 그 인베스트 그 이 회장을 매개로 해서 최혜병 특검, 윤석열 특검이 김건희 특검과 지금 만나고 있어요. 마치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듯이.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에 계셨잖아요.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을 거고 윤석열 후보를 찍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윤석열 빨리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48.56%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이제 25%, 6%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보시기에 무엇 때문에 빠져나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는 그 대선 당시를 좀 복기를 해보면요. 당시에 사실은 대한민국 구조 자체가 워낙 양당제로 세게 붙는 선거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상당한 분노, 심판, 이게 이제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게 당시에 투영이 됐었고, 더 중요했던 것은 이준석 대표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보수가 변화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에 저도 투표를 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그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지금 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윤석열 대통령은 되자마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건 뭔가 잘못돼도 잘못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그때 정권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도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이렇게 국정 운영할 거라고 이야기는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이렇게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좀 뒤에서 겸손하게 있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는데 정권 잡자마자 완전히 본인의 말과는 또 180도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도 되게 유사해 보이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면접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의 뜻이 있느냐? 아,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명하자마자 완전히 돌변하면서 그때 조국 사태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을 넘나들면서 특수부 출신 검사가 권력만을 얻기 위해서 양 진영의 뒤통수를 다 쳐버린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에는 나라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24%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빵점이거든요. 정학이냐 퇴학이냐만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제가 뭐 탄핵을 발의하자 탄핵하자까지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말로 할 때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내려와라. 저는 사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상당히 사악한 게 뭐냐면요. 사람을 절단내고 재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걸 알면서 상대방에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도 범죄 저지르면 수사 받고 절단이 나든 재앙이 나든 똑같이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물론 수사를 절단내고 재앙하듯이 하면 안 되죠. 근데 수사를 받으면 고통스러운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 고통은 상대방에게만 줄 게 아니라 본인 쪽도 정확하게 들이대는 것이 공성과 형평이고 정의 아닙니까? 근데 이 부류의 인간들이 뭐냐면요. 옛날에 그 김학이라는 검사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장면까지 나왔는데도 그거 덮어버렸어요. 지금도 뇌물백 김건희 여사가 뇌물 받아먹는 혐의가 밖으로 저렇게 나와도 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 재앙나고 절단난다라는 거를 왜 본인들한테는 안 합니까? 윤석열 본인은 무슨 중세시대 왕이에요? 뭐 교황이에요 본인은? 아니, 신입니까? 교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권에 대해서 사유화하는 거 저렇게 절단낼 수 있고 남의 인생을 재앙으로 몰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칼을 본인들은 안 갖다 대고 상대방에게만 적용시키는 게 너무 사악하다. 너무 괘씸하다. 저 이건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 야당이 탄핵하고 국민 여론이 탄핵 여론이 높은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 반대하다가는 우리가 명분에 밀린다. 이러면서 그때 분열해서 탄핵에 찬성했다가 지금 이 결과가 온 거거든요.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게요. 지금 나와서 하는 발언은 상당히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마치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본인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맞아요. 바른정당 갔어요. 제주지사 할 때.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 대통령이 죄를 안 짓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 어떻게 탄핵을 시킵니까? 헌법재판소가 바보입니까? 본인들이 죄를 짓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니까 탄핵을 당하고 결국엔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희룡 지사는 과거의 이력 보면은 본인이 박근혜 탄핵 때도 앞장을 섰었는데 그 앞장 잘 섰거든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앞장서면 안 되는 겁니까? 잘못 있으면은 박근혜든지 박근혜 할아버지든지 누구라도 탄핵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대표 후보의 저런 발언은 상당히 기회주의적이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난점은 뭐냐면요. 왼쪽을 보면은 원희룡이고 문제가 심각하죠. 오른쪽을 보면은 더 심각한 한동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당의 문을 닫는 편이 전 더 빠르겠다. 전 그 생각이 듭니다.